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아주 뜨겁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만 달러 넘어설 때만 해도 드디어 5만 달러 넘었다 가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벌써 5만 5천 달러 지지 테스트 받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직전에 와 있을 때 일부 분석가들은 세력들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순식간에 5만 5천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말들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시됐던 게 4만 9천 달러대에서 매수 잘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제 4만 9천 달러 매수는 당분간은 물 건너간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 튀어오른 분위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데이터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가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 비율은 2018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공급 충격,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더리움의 약진도 눈부십니다. 3,500달러를 회복하면서 시가총액도 4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 숫자가 대박인 게 시총 규모로 볼 때 삼성과 월마트는 물론 알리바바까지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산 순위 16위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젠 단순히 투기성이라고 비판만 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사람 자꾸 설레게 만드는 사고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RP 레저에서 오프라인 결제가 지원되는 지불 증명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오프라인 소매 결제 영역까지 XRP 레저의 생태계가 확장되는 건데, 이 소식을 보고 저도 모르게 와, 리플 미쳤다, 이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반에 의미 있는 수준의 활기가 돌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들의 상황과 관련된 이슈들 잘 챙기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6천 달러 돌파를 시도한 뒤에 현재 5만 5천 달러 초중반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5만 2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고, 여길 뚫으면 그 다음은 전고 돌파 시도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5만 5천 달러까지 뚫어내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전고 돌파 시도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투자 심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오른 76으로 탐욕 단계가 드디어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모처럼 45%대로 훌쩍 뛰어오르면서 비트코인 주도로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전고 돌파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층 더 커진 모습입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턴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인 64,800달러를 목표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형성된 지지선들을 보면 당장 가격 급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사상 최대에 이른 점 역시 강세장을 낙관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나 기관의 비율이 현재 사상 최고로 늘면서 전체 유통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보유기간 155일을 앞으로 14일 안에 비트코인이 시장의 물량으로 나올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는데, 155일 이상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최고치로 늘어나면서 당장의 가격 하락보다는 랠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페르발레 글로벌의 애널리스트 마이클 링코 역시 암호화폐 시장을 전망할 때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인 장기 보유자가 늘었다라는 이유로 비트코인 상승장을 낙관했습니다. 마이클 링코는 이들 장기 보유자들은 시장의 사이클을 정확히 판단하는 암호화폐 바닥의 오랜 고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시장의 거품이 심하게 꼈다라고 판단될 때 사이클의 상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일부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우고, 이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약세 사이클에서 다시 비트코인을 축적해 저점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 이런 고전적인 투자 원칙이 착실하게 고래들에게는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랠리의 핵심 배경 가운데 하나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꼽히고 있습니다. 비트고의 CEO 마이크 배쉬는 기관들은 게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실질적인 억눌린 수요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5위 은행인 US뱅크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눈에 띄는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US뱅크 측은 고객들이 자산군으로서의 암호화폐 잠재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일부 펀드에서의 매입 수요가 있고 대형 기관과 전통적인 기업들은 규제 확실성을 원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금지 의사가 없다, 이 파월의 한마디가 시장, 특히 기관들에게 상당한 안심 시그널 아주 제대로 크게 날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까지 크게 줄면서 사실상 공급 충격이 현실화됐다는 점도 비트코인 랠리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비율은 2018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공급 총량으로 나눈 거래소 보유 비율은 당연히 시장 가격과는 반대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2018년 1월에 12% 수준이었던 거래소 보유 비율은 17% 수준까지 이후 상승했다가 현재 13%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돌파를 꾸준히 무던하게 주장해왔던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매클로는 비트코인의 심리적 저항선 5만 달러가 4분기에는 새로운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매클로는 10월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인덱스에서 5월 이후에 비트코인의 저항 수준으로 자리 잡았던 5만 달러가 4분기에는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만 달러 선에서 비트코인의 추세가 과거 1만 달러 선 당시와 비슷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며 2021년 비트코인은 평균 가격 44,500달러에서 공급 감소 그리고 동시에 수요 증가, 이 상황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매클로는 이어서 이더리움이 디파이와 탈중앙화 거래소 NFT의 광범위한 채택을 바탕으로 5,000달러를 향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망에 부응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상승세 역시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더리움은 3,500달러를 회복하면서 시가총액 역시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7일 동안 20% 정도 시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더리움이 시총 4천억 달러를 회복하면서 삼성과 월마트는 물론이고 알리바바까지 시총 순위에서 넘어섰다는 겁니다. 글로벌 자산 순위 16위에 이더리움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투기적 자산이라고 비판만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기관들 또 개인들이 진입해 있다는 점을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 이미 온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쉬 우페드히에는 상승하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과 긍정적인 RSI는 황소 세력이 이더리움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가 3,676.28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이더 USDT 페어는 4,027.8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곰 세력이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3,200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면 1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2,871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강세 전망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이더리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700% 이상 폭발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베넷은 이더리움은 2,700달러 부근 바닥에서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 랠리가 지속되는 과정을 전제로 하면 2022년 5월쯤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앞서 라크 데이비스 역시 거래소 플랫폼에서 이더 토큰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현재 이더리움의 상황은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세 폭발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자꾸 사고를 치면서 홀더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AMB 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XRP 랩스 개발자가 XRP 레저에서 오프라인 결제가 지원되는 지불증명 프로토타입 엑스팝을 공개했습니다. 엑스팝 프로토콜과 통합되는 모든 디바이스는 오프라인 결제 지원 QR코드를 발행해서 XRP 레저 기반 자산 소유자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박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방식의 프로토콜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버스를 타거나 주차 요금을 낼 때 자동 판매기 이용 등에서도 XRP 사용이 가능해지고 소매 상점에서 결제 프로토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아주 무척 매우 많이 높습니다. XRP가 국제 송금 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진다, 이런 점은 이제 워낙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적 구문이 될 정도로 이제 리플은 XRP 레저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아주 전폭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사이드체인 연결을 통해서 XRP 레저에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을 추진하고 있고 NFT 영역 확장에 대한 의지 역시 이미 천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소매 결제 영역에까지 XRP 레저의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확인된 것인데, 리플 발전의 로드맵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스텔라 창시자 제드 맥케일럽 역시 한 건 해냈습니다. 리플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편한 글로벌 송금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머니그램이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머니그램이 리플이 아닌 스텔라와 손잡고 올해 안에 블록체인 결제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머니그램이 선보이게 될 결제 시스템은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USDC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발 더 도약하고자 하는 게 머니그램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니그램과 스텔라가 손을 잡은 게 참 재미있는 이유는 원래 머니그램은 리플의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플이 SEC 소송을 당하면서 올해 3월에 머니그램이 파트너십 종료를 발표하면서 리플을 손절쳐버렸습니다. 이후에 스텔라를 파트너로 선택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스텔라의 창시자이자 리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제드 맥케일럽이 리플에서 잘린 뒤에 리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상황 계속해서 보였었는데, 여기에 과거 리플의 핵심 파트너와 손까지 잡으면서 리플의 뒤통수 보기 좋게 날린 것으로도 그의 입장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다소간의 흥분이 자리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층 더 커진 모습입니다. 플랜B의 말처럼 하루 만에 전고 돌파 시도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는 늘상 금물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또 말도 안 되는 외부 충격으로 시장이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기대를 가지면서 동시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상승장에서도 대응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